본 방송은 2025년 경기 콘텐츠진흥원 공동체 라디오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본 콘텐츠는 공동체 현안과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특집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라디오 특집 방송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훨씬 더 솔직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정책과 지역사회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아니라 부모 세대,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현실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직시해야만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SNS를 통한 접근 방식,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유혹,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은어와 코드들, 마약은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한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도는 기성세대가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어떻습니까? 예방교육 있습니다. 실태조사 있습니다. 조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들은 여전히 정보를 찾기 어렵고 학교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지역사회는 기관은 있으나 시스템은 없는 구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칠애적 캠페인이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분들이죠. 오늘 두 분의 학부모 패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각자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 학부모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국장 구민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줄여서 평학이라고 하던데요. 평학은 어떤 단체인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네, 저희들은 교육계 일반의 모든 평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하실지 한번 좀 간략하게 의견 주시죠. 네,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려 하지 않고 현장의 부모들의 입장에서 정책이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지역사회에 무엇이 필요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민서님. 네, 제가 아는 부모들은 모두 불안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저희 아이한테. 네. 너 혹시 기분 좋은 약 누가 준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먹어볼까? 이래서 제가 네. 너무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그 불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왜 정책이 그 불안에 응답을 못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아이유의 마음이라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이유의 마음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수원공동체 라디오 마약 중독 예방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부 시작할 텐데요.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키워드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영진 대표님,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무방비 상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이 실제 아이들의 현실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아이는 마약과 상관없어요. 또 걔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마약 접근 방식은 능동적으로 마약을 찾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SNS 알고리즘 먼저 던져집니다. 메신저에서 먼저 말을 걸죠. 익명의 계정이 먼저 다가갑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폰에서 이거 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메시지나 다양한 루트로 이야기를 현혹하고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요. 아이는 장난인 줄 알았다고 했죠. 이게 요즘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책은 여전히 학교 교육 강화, 예방 포스터 배포, 홍보 자료 제작에 머무르고 있죠. 이건 시대적인 착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지금의 대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약은 온라인으로나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굉장히 미흡하죠. 정책은 여전히 오프라인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방비 상태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 이렇게 SNS로 다가가고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네요. 진짜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맞군요. 네, 무방비 상태죠. 혹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던지기 아나요? 네, 드라마에서 봤어요. 던지기. 깜짝 놀랐어요. 상상을 못할 방법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현재 SNS라든지 다양한 온라인 상태를 정말로 예전 세대는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네. 진짜 2020년도의 아이들의 교육은 그냥 한 1800년대 뭐 이쯤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민서님도 이야기해 네. 주실 게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 아이랑 같이 지내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이가 몇 달 전에 그 손가락이 부러져 가지고 입원을 하면서 제가 아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 저랑 전혀 다른 그 SNS 매체를 사용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고 네.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온종일 아이들이랑 이걸 켜놓고 소통을 하는데도 내가 사용하는 그런 카카오톡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네. 정말 나랑 다른 인종들이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디지털 공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진짜 정말 부모가 모르는 앱 그리고 부모가 모르는 익명 커뮤니티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대화 방식 정말 이거 다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켜놓고 하루 종일 얘기해요. 나 지금 밥 먹고 있고 뭐 하고 진짜 제가 보기에는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그러게요. 정도로 아이들의 소통은 정말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고 또 아이들 사이에 쓰이는 은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나도 깔끔한 거 모르겠어요. 있음, 뭐 기분 전환약, 그리고 공부 잘 되는 거, 깔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SNS 딱 켰는데 제가 이 약을 먹고 어디 명문대에 갔습니다. 이러면서 집중 잘 되는 맞아요. 약이 다이어트 약도 막 그렇게 이 약을 많더라고. 먹고 네. 갑자기 내가 몇 킬로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마약이나 뭐 약물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너무 편안하게 다가가는 거, 이 짧은 쇼츠 안에서. 그래서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모가 모르는 세계에 아이들이 진짜 위험에 빠져 있구나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는 우리 애는 마약과 상관없어. 무슨 약물 교육이야. 이렇게 제가 누군가 약물 교육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되게 불쾌했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네. 우리 애 어린데 무슨 마약 교육이야 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말씀을 들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이 아이들 세계에서 진짜 조용하고 정말 빠르게 우리가 모르는 속도로 아이들에게 확산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정책은 진짜 10%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가니까 각종의 네. 그 의원님들이 네네. 뭐 마약 출구 없는 뭡니다 네. 이러면서 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애들이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요. 우리도 못 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럼요. 보여주기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로 해서 우리 마약 예방하고 있다고 네. 이야기하고 사실 아까 그 커뮤니티 뭐 또 뭐 앱 이야기하셨는데 아이들은 카카오톡을 쓰는 게 아니고 부모님하고 대화하기 용으로 카카오톡을 쓴다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부모님
네, 그러니까 네. 그 어르신용인가 봐요. 예, 네. 저희만 쓰는 저희는 카카오톡이 되게 신세계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이들이 안 써서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떤 저도. 걸 네. 쓰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뭐 인스타에서 뭐 따로 뭐 DM, DM? DM으로 거의 DM. 통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연락할 사람들 어느 날 제 네. 아이가 핸드폰 두고 나갔어요. 그래서 너 친구들이랑 어떻게 연락하려고 할까? DM 하면 돼. 이러는데 너무 저는 충격이야. 뭐지? 핸드폰 없이 친구랑 연락을 한다고. 네. 근데 이 친구들의 소통 방식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책은 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책은 있는데 현실을 모른다가 더 맞는 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김행-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도 네. 이 정책들은 과거에 했던 예. 우리들의 그 70, 80 세대에 예. 맞는 예. 정책이고 네. 현재는 그 어쨌든 현실에 적응하는 분석 방법의 실패이고 네. 우리 흔히 코딩하는데 네. 이런 것도 잘 코딩을 잘 짜야 됩니다. 아, 그쵸. 분석이 일단 잘못됐다 생각이 드네요. 저희 잠시 노래 듣고 다시 올까 합니다. 멜로망스의 인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멜로망스의 인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 또 없다. 정책이 없다. 아예 정책 실패다. 정책 실패가 아니라 현실 분석이 아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저희 나눴고요. 2부에서는 이제 학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교육청은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했다면서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요, 민서님. 네, 오기 전에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교육 시간을 늘리긴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가 교육 받는 게 있어가지고. 음.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걔는 교육을 그쵸. 받았지만 나는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무슨 교육 들었어? 이러니까 그냥 애가 그냥 뭐 PPT 보고 그냥 한번 들었어 이 정도인 거예요. 영상 나는 봤어.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래서 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교육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이거 유혹을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지 않나요? PPT 영상 틀어주면. 저 옛날에 그랬던 거 그러니까 같은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워낙 아이들의 SNS는 진짜 급변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과연 따라갈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걸 또 학교가 떠안는 거예요. 이 교육을 아이들 뭐 5시간 교육하세요. 뭐 고등학생 몇 시간 교육하세요. 이게 학교에만 떠안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교사들은 이미 이제 행정적으로도 계속 힘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 뭐 생활 지도도 해야 되고 학습 지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약 예방 교육까지 학교에 다 이거를 하면은 또 맡아야 과부하가 되나?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맞아요. 그냥 이거 대충 이렇게 빨리 차수 채우고 맞아요. 우리 교육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과연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약물 같은 경우는 특히. 네네. 근데 이 정책이 학교만 맞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교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애가 교육을 받았는데 무슨 교육인지 모르는 나도 모두 불행한 구조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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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 대표님. 어쨌든 정책 담당자들이 누구를 지칭한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 안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예방 교육을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잘 아시다시피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냐면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고 마약은 어쨌든 이 대응 기관들이 해야지 학교가 대응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전문적인 치료 기관도 아니고 중독 대응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쨌든 정책들이 진행되고 학교는 그리고 그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역할들이 따로 있겠죠. 그 역할 배분을 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학부모들 그리고 가정, 사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이 전체 범주를 우리가 생활 범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전담이 누가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약 예방은 정신과 전문의나 상담사, 지자체, 경찰, 온라인 모니터링 기관 등등 정말 다양한 주체가 연계돼야 하지만 지금 구조는 그 복잡한 문제를 학교 혼자 떠안으려고 하는 방식이나 학교 혼자 떠맡기는 방식 네. 이건 구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없거나 아이들을 방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분석이 잘못돼 있으니까 일단 이런 대응 방법들도 이렇게 1차원적이지 않나 7080 세대 때 하든 그대로 가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어쨌든 네. 서로가 네. 어쨌든 누구나 뭐 그 네트워킹 안에서 빠지면 안 되죠. 잘 연계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야 되는 구조인데 그죠? 네네네. 학교 혼자 떠맡는 방식은 진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깨띠 두르고 이거 피켓, 마약 출구 없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캠페인 네. 이제 캠페인 시대는 네. 그 그런 것 정도가 같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것 어.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약간 답답한 마음을 좀 약간 삭히기 위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폴킴의 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우리의 마음 같은 노래 비 비라는 제목 폴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이 이 연수는 굿바이 마약 굿바이. 그러게요. 마약 굿바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저희 2부에서는 네, 학교가 이 모든 걸 떠맡고 있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 나눴었고요. 이제 3부 시작할 텐데요. 3부의 주제는 부모는 정보가 없다, 도울 방법도 없다인데요.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뭘까요? 김영진 대표님. 부모는 정말 모르죠. 그리고 요즘에는 어쨌든 말을 걸면 저도 이게 용돈 줄 때나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 애는 반응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앱을 쓰는지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받는지 어떤 신호가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이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갑자기 비밀 계정이 2개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청소년은 마약 유혹이 이 비밀 계정을 통해 접근한다는 걸 부모는 몰라요. 이런 정보만 알았어도 아이들이 더 빨리 보호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정보의 접근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대한 부모 세대는 정말 늦습니다. 저도 나름 어리 어댑터라고 생각하고 이런데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비밀 계정 이야기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비밀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핸드폰을 2대 갖고 다닌 사람 정말 신기했어요. 네, 제 주변에도 핸드폰 2개 있는데 비밀 계정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요새는 계정을 여러 개 돌리잖아요. 핸드폰 2개가 왜 필요해요? 계정 여러 개 있으면 되는데. 우리 세대는 또 그렇군요. 핸드폰 2개를 쓰는. 아니 그러면 핸드폰 2개 계정이 몇 개씩 되면 그럴 수 있군요. 핸드폰 번호당 이렇게 계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계정을 만들 수가 핸드폰 있어요. 네. 없어도 네. 예, 여러 개 계정 네, 만들 수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릅니다. 저 정말. 왜 유튜브 계정을 우리 여러 개 하듯이 그죠? 그렇게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근데 네. 저희 아이 것도 보면은 네, 네. 그냥 공개 계정과 또 친한 비공개 친구들 계정.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저 2개를 돌리려면은 참 힘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또 당연시 네. 되는 불편하지 않고 그냥 구민서님은 참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까? 네. 저는 안 겁니다. 와, 머리가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샤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걸 쓰는지 분석이 돼야 그럼요. 아주죠. 다양하면서 추적이 불가능한 계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왔다든지. 맞아. 다크웹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어제 그제 제 이어폰이 새로 왔습니다. 폰은 아이폰인데 이어폰이 좀 제가 헤어져 가지고 테이프로 묶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니 시키지도 않는 이어폰이 온 거예요. 딸이 아니요. 그면요. 딸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집사람이 보더니 아니 어디서 시켰냐. 나는 안 시켰다고. 그러면 누가 그래서 시켰어요? 국제 계정 아이폰은 국제 계정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 놔두라고 그게 뭔지 아냐고. 나는 안 시켰다. 어머. 아, 나 시킨 적이 없는데 완전 그럼 네가 시키지 않았으면 네 이름은 어떻게 오니? 그래서 어떻게 확인이 됐어요? 저희 아들이 아빠 헤어진 그 핸드폰을 전기 테이프로 묶고 쓰는 걸 보고 에이, 생일 선물이다고 아빠 계정으로 보낸 거예요. 부모 계정을 도용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 깜짝 놀랐어요. 효자네요 일단은. 네, 그 은근 지금 자랑 타임 아니요. 아닌가요? 네. 정말로 이렇게 누군가는 저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치, 그러네요. 그치, 맞아요. 여러분의 도용 생각을 당할 수 벗어나서 이 마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 주변에. 그렇네요. 맞아. 지금 이 아래 우체통에 혹시 있을까요? 던지기로 누가 던져놨을까요? 저희는 모르죠. 저희는 모르- 없다고 이제 네. 단정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모든 온라인은 연결돼 있고 그것이 뭐 어느 누구를 특정하지도 못하게끔 이미 주변에는 어쨌든 퍼져 있네요. 네. 네. 제가 지금 텔레그램을 네. 쓰고 있는데 네. 모르는 계정으로 말을 시키는 거예요. 민서님 안녕하세요. 뭐 저랑 대화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게 범죄일 수도 있고 누군지도 그쵸. 모르는 사람이 말을 시켰으니까 그쵸. 대답을 안 하지만 아이들 경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대답하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네요. 들긴 했었어요. 네. 애들한테 이런 건 이제 답하지 말라고 먼저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모르는 계정 이런 거 모르는 분일 때는 그죠? 그래서 참 어떻게 교육시킬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가 잘 모르니까 네네. 또 도움을 요청하면은 어떤 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네. 학교는 센터로 문의하세요 라고 아하. 하고 또 센터는 학교를 통해서 오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네. 또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정식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또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냐라고 묻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의 위험은 정말 이 순간인데 이 골든 타임을 이렇게 놓치게 놓치고 만드네요. 있고. 이렇게 돌리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죠. 그렇네요. 어디에 물어봐야 되지라고 그러네요. 하고 이래서 이 뭔가 다이렉트로 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굳이 뭐 여기 전화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리는 것 같아서 맞아요. 위험 신호는 빠르게 오는데 이게 정책이 정말 거북이 걸음이구나. 그래서 이 부모는 결국 혼자 이렇게 불안해하다가 이 시간을 놓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게요. 이게 서로 이렇게 돌리기 한다면 해결할 수가 없지 않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스럽네요, 진짜. 이게 그러면 저희 아까 말씀할 때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일단 시작하게 되면 이게 고리를 끊기가 힘든데 시작도 못하게가 1부, 2부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심각하네요. 어쨌든 이게 방법이 저는 여러 가지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미 시작된 사람의 대처와 맞아요. 시작되지 않는 사람의 대처를 맞아요. 해야 되는데 이제 비중은 시작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점을 두고 맞아요. 방법을 하는 거죠. 맞아요. 시작된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교합 대응책을 해야 프로그램이나 되고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시작되지 않는 사람들을 쪽은 예방이겠고 그렇죠. 시작된 사람은 이제 사후 예. 처방으로서 뭐 이 진행이 될 텐데 예. 그런 것들 어디로 어떻게 방점을 두느냐 이렇게 해야 되죠.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어쨌든 모든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제가 아까 음악 나왔을 때 제가 뭘 알아야 시작도 못하게 하죠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진짜 정보도 없고 어떻게 대처 방법도 없고 뭐 체계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때 그 여담이지만
정말로 특정한 장소에 가면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 주사기가 이 마약이 담긴 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병원에서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아니요. 그러면. 병원 담긴 안에. 채로요? 네. 그런 특정한 장소가 오.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없던데 과거에는 그런 거 요즘 굉장히 많이 먹죠. 봤어요. 요즘 먹는 거죠 다. 그렇게는 무서워. 잘 안 보여요. 음.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고 예전에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들어가면 그런 현장에 가면 무서워. 와, 전직이 뭐 하시는 분이 나는 저거 찔리면 파상풍 걸릴까봐 어, 그 정도로 많이 벌어져 아 있어요. 진짜요? 네. 무섭다. 오 예전부터 심각했군요. 네, 심각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고 몰랐는데 그러면 지금은 뭐 거의 뭐 알약 형태니까. 요즘에는 과거에는 주사 방식이나 뭐 그랬겠지만 지금은 다양한 또 음료 뭐 기체로 마시거나 뭐 뭐, 패치도 있고 뭐, 뭐. 패치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과거처럼 자국 안 나잖아요. 우리 마약 영화 보면은 팔뚝 네, 꺼내 맞아요. 보잖아요. 네. 그 요즘에 누가 그렇게 드라마도 뒤떨어져 이게.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 팔뚝 걷어보고 현장 범인 잡고 어. 뭐 그러지 네, 영화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아, 팔 네. 걷어 이렇게 하고. 그래, 맞아요. 그래. 그게 문제예요. 아, 예, 옛날 네. 어쨌든 기성세대들은 그런 걸 영화로 많이 봤기 때문에 팔뚝을 걷어보고 안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나왔던 하이라키인가 하는 그 비정규 케이블 방송에서 보니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을 이 마약의 실태에 대해서 좀 다룬 게 있던데 그거 보고 아이 설마 영화 드라마겠지 드라마라 저 정도겠지 싶은데 이번에 이야기 보니까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사탕처럼 그래 공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공부 시간을 더 늘린다던가 그렇게 성적 오르는 약으로 그 사탕 이런 걸로 알더라고요. 뭐 성적 오르는 약이 아니라 집중력이 좋아져야 아 그쵸. 그래서 잠이 안 와야 네. 그래서 뭐 전교 1등도 그런 걸 먹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까요? 네.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 중에 손을 꼭 볼래 또 너와 함께 걸으면 그거면 돼 이런 그 가사가 있던데요. 아이들과 저희가 이렇게 별 보러 가고 이렇게 손 꼭 잡고 이야기 나누고 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참 그 아이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4부 시작할 텐데요. 4부의 주제는 귀가는 있다. 하지만 시스템은 없다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지역사회 시스템 문제로 넘어가려 합니다. 네, 구민서님 의견 주시죠. 네. 이게 센터는 다 있어요. 없지가 않아요. 있어요. 네, 네. 다 있는데 아까 오기 전에도 제가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이렇게 찾아와서 다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굳이 또 내가 검색을 해야 되고 막 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있는지 이게 몰랐어요. 센터는 센터대로 네. 그리고 학교는 학교대로 또 청소년 기관은 기관대로 이게 있지만 각자 또 따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연계가 안 돼 있는 맞아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각자의 섬대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따로 이렇게 둥둥 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 사례가 있는데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그러면 학교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또 학교에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 센터에 연락해 보시죠라고 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걱정이나 이런 게 그냥 섬처럼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구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학교하고 센터하고 연결이 안 돼 있나 보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와 부모들은 어디다 오세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은 네. 이게
지역사회 전체에서 마약이 그렇게 중요한 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 기관은 뭐 기관대로 담당자 얘기하면 대부분 그런 건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대부분 시간 보내는 학교에서는 네. 학교에서도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전문 기관이 아니기 아, 때문에 네. 교육했다. 아, 그것도 이제 시간 뭐 어. 몇 시간 나오면 그것만 맞아요, 채우면 맞아요. 아, 네. 땡. 그러니까 마약이 정말로 예방의 주요 의제가 아니라면 아이들은 당연히 보호받을 수 없죠. 지역사회 전체가. 그리고 그렇군요. 이 문제를 내일이다. 그리고 내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구조를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의제가 아니라는 말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뭐 저희도 사실 주요 의제를 다루지 않았잖아요. 이게 학부모 활동 저희가 평학 활동 하시면서도 의제가 다른데 더 방점이 많았으니까 긴급한 의제들이 이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얘는 좀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긴급성과 중요성을 많이 따지는데 네네. 어쨌든 뭐 이거 두 개 다 또 지금 빠르게 오기 때문에 이게 두 개 다 하면은 이거 긴급하기도 하지만 중요하기도 한 이런 사건이죠. 네, 그렇네요. 네, 저희가 좀 주요 의제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평학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경기도 교육청하고 토론회 뭐 이런 거. 지금은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 의제는 또 다른 의제가 그쵸. 엄청 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거죠 지금은 의제가? 지금 의제는 어쨌든 내년에 교육감? 지방선거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 학교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에서 오히려 이제 자충우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어쨌든 마약도 그렇지만 이 교육 자퇴하는 자체가 학생, 문제니까. 예. 자퇴하는 학생도 예, 굉장히 좀 예.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OECD 늘 이야기하지만 자살률과 이런 것들이 자살률. 연계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의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죠. 작년에 정말 너무 많은 숫자의 수의 친구들이 세상을 네, 달리했군요. 그래서 네. 정말 많이 늘어서 음, 걱정입니다. 네. 그래도 내년에 지선이니까 이 의제도 중요하다고 저희가 교육감 후보들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의제 중에 하나로 뭐 지금은 단일화를 네네. 갖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도 어쨌든 하나의 의제 하나로는 갖고 가야 될 충분한 어쨌든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잠시 또 노래 듣고 또 4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5부로 넘어갈까 합니다. 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실의 답답함을 담은 노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들으셨습니다. 네. 5부로 빠르게 넘어왔는데요. 5부의 주제는 앞으로의 길, 부모, 지역사회, 지자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김영진 대표님. 일단은 뭐 통합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야 되고요. 네. 첫째 이제 지자체 중심의 통합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 교육청, 복지기관, 경찰, 청소년 기관 등 전부 지금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뭐 협력하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 기관이 정보를 취합하고 상담, 치료, 예방, 연계까지 원스톱 체계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원스톱 체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돌려막기 안 하고. 네. 구민사님은 네. 저는 또 부모 대상 예방 교육이 정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나 기관에 좀 약간 유명한 어떤 정신과 선생님이나 네. 그런 강연자들 모셔놓고 네네. 여럿이서 듣는 강연 말고 네. 이게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형태로 계속 부모들한테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뭘 알아야지 내 아이를 지킬 수가 그쵸. 있지. 애가 무슨 앱을 쓰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게 그래서 부모한테 그 정보 제공이나 교육이 꼭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기 전에 그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들어가가지고 네. 갔더니 네. 교육이 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아.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도 있고 뭐 이제 영상도 있고 뭐 초등부터 뭐
청소년 어른들까지 있는데 정작 학부모 교육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게 음. 교육이 잘 되어 있는데 음. 학부모 교육은 없을까요? 라고 음. 했더니 이게 또 올해는 예산 마감이어가지고 산마감, 네. 예산이 끝나가지고 이제 교육이 없고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에 교육이 시작되는데 학부모 교육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학부모 교육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 학부모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음. 감지할 수 있는 어떻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 학부모 교육이 없다는 게 참 필요한 거.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마약 예방 교육을 받는지도 모르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고 또 부모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네. 되는데 걔는 아는데 나는 모르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었다는 걸 안다면 아이랑 그래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렇죠, 대표님? 네. 어쨌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학교 중심에서 이제 지역사회로 중심으로 옮겨 놓으면 네. 그런 예방 교육이 잘 될 거고 뭐 두 번째로 이제 부모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세 번째는 뭐 예방 체계의 학교 중심에서 지역 사회로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네. 학교는 더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면서 네.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네, 그렇습니다. 예, 마약 그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연계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민서님도 의견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네. 이 온라인 대응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 아이들이 위험이 대부분이 그 SNS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온라인 모니터링, 그다음에 경찰 지자체가 이 플랫폼이 같이 협력하고 SNS 요새 무슨 광고 이렇게 차단해주는 네. 뭔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나 AI가 요새 얼마나 잘 발달돼 있어요. 딱 이렇게 네. 띠띠띠 해가지고 맞아요. 얘를 이렇게 걸러낼 차단하게. 수 있는 네, 네. 그런 시스템 등이 이게 빨리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쌍팔년도시 그 대응으로는 이게 새로운 이제 2020년도에 맞는 그런 대응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긴 시간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민족이고 네. 할 수 있는 국민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 할 수 있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처럼 네. 저는 모두가 다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아이들 지켜냈으면 좋겠고 AI도 우리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네. 그래서 이것처럼 좀 잘 걸러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교육 받고 싶습니다. 네. 저도요. 네, 대학생들도 사실 저도 아이가 있는데 대학생들도 더 많이 위험에 처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정리해 보면 첫째, 통합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부모 교육이 의무화돼야 된다. 세 번째,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제 옮겨져서 연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온라인 정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 나누었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집 방송에서는 지금의 정책과 지역사회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전제로 기반으로 정책, 학교, 지역사회, 부모의 역할을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부모님, 정책 담당자,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방송에 함께해 주신 김영진 학부모님, 구민사건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본 방송은 2025년 경기 콘텐츠진흥원 공동체 라디오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예, 즐겁게요. 네, 마지막 곡은 마약 예방송 마약은 절대 안 돼요.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